등비급수를 다른 영역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 순환소수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자, 순환소수는 이제 무한소수의 일종으로 그 소수점 아래가 일정 부분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13, 572, 572, 572 이렇게 갑자기 572부터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0.13 첫 번째 반복하는 그 패턴을 이제 전문 용어로 순환 마디라고 하는데 그 순환 마디의 시작과 끝 위에 그 위에다가 점을 찍어 주시면 돼요. 자, 이거가 이제 그 등비급수랑 무슨 연관이냐? 좀 비교적 간단한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0.77777777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얘는 0.7 더하기 이렇게 쓰면 더 잘 보여요. 0.07 더하기 0.007 더하기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공비가 몇이지? 예,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그래서 1-r분의 초항 0.7 해주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분의 9니까 9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순환수수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을 또 배웁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135727 예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순환수수. 자, 순환수수를 분수로 고칠 때는요. 분모에 순환마디 개수만큼 9를 써줍니다. 그래서 9, 9, 9. 그 다음에 비순환마디 개수만큼 0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0, 0. 됐죠? 그 다음에 순환마디, 비순환마디를 다 통틀어서 써주세요. 13572. 비순환마디 13을 빼주시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하게 되는데. 자, 이 결과랑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실제로 가르치거든요. 이 결과랑 등비급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같은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나열해 볼게요. 0.13, 572, 572. 자,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자, 이렇게. 자, 00572, 0.13 이렇게 뜯어 쓸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0.00000572.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계속 가면은, 자, 초, 그, 얘는 규칙성이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가 규칙성이 띄게 됩니다. 공비가 얼마야? 00572가 공비가 아니죠. 그걸 곱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하고 얘 사이를 보면 소수점이 3칸이 밀린 걸로 봐서 바로 1000분의 1이 공비입니다. 1-r분의 초항이 0.13이 0.0057이에요. 우리 그 등비 수열의 규칙이 사용되는 그 녀석을 봐야지. 어? 규칙이 사용되는. 0.14는 13은 얘네랑 어떤 등비 수열의 규칙이 없잖아. 따로 노는 애야. 초항이 0.0057이에요. 0.13은 더해주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아래 1000을 곱하시면은 999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하나, 둘, 셋 5.7이죠. 자, 100을 곱할게요. 됐나요? 그래서 999.572 나오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0.13을 더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 좀 계산하기 복잡하긴 한데 100분의 13에서 999를 위아래 곱한 다음에 정리하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네. 등비 급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환수수에서. 약간 거기 보기 1번 한번 풀어보세요. 보기 1번.
다 답 나오셨나요? 네네. 2번의 정답은, 자, 참고로 이렇게 분모로 결정 지을 때는 소수점 아래에서만 보는 거죠. 순환마디 개수만큼 9. 근데 분자를 결정 지을 때 수 전체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1을 분리하시고 0.456, 그다음에 0.000456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자, 0.000456. 자, 그럼 공비가 몇이에요? 그렇죠. 3분의 1. 이렇게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활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도형에서의 활용인데요. 프랙탈 구조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네. 프랙탈 구조가 무슨 구조냐면은 전체 구조의 형태가 마트로시카처럼 전체 구조의 형태가 점점 그 작은 형태로 전체 구조를 나타내는 형태가 이런 무늬가 반복되는 걸 프랙탈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 4등분이 됐는데 11시 방향에 색칠되어 있죠. 근데 그 모양이 이제 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작은 정사각형에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대신하는 건데, 자, 이 빨간색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이 빨간색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그 넓이들을 나열을 해보시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갖고 4분의 1이고, 요거는 2분의 1의 절반이니까 4분의 1이죠. 넓이 구하면 16분의 1이죠. 또 4분의 1 절반이니까 8분의 1이니까 64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어요? 4분의 1이라는 공비를 갖고 있어서 1-r분의 초항을 해주시면은 이제 3분의 1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한 그림에서 요게 되는데 복잡한 그림에서는 요게 안 되는 경우, 그 복잡한 경우를 봐볼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되게 슬픈 소식이 있는데 이 프레탈 구조가 그 윤석열 정부 공정한 수능에서 이게 이제 뭐 나름 좀 스킬 때문에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해서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요거 보기 2번은 또 해보시고요. 그 프랙탈 구조가 기본적으로 도형을 근간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잊고 살았던 드디어 그 중학교 때 과정의 도형이 자꾸 다시 태어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프랙탈 구조를 만날 때마다 그 관련된 도형을 정리를 해줄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는 여기서 어떤 삼각형이 나왔냐면은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의 몇 분의 몇일 것 같나요? 대충 4분의 1일 것 같죠? 맞거든요? 중요한 건 이유예요. 왜 4분의 1인가? 중점을 연결한 걸 왜 4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논리적으로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4분의 1이죠?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랑 여러 가지를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포인트가 뭐니?
자, 중점을 연결했잖아. 잘 보세요. 중점은 여기서 가운데 점이니까 그 요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닮은 관계를 봐볼게요. 닮은 관계. 자, 닮은 관계는 이제 SAS 이런 게 있는데요. 자, S의 의미가 여기하고 여기의 비율이 1대 2죠. 그 절반쯤 한 거니까. 여기도 1대 2거든요. SS선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 끼인 각이 같죠. 그래서 앵글에 대해서는 앵글이 같은지를 보고요. 변에 대해서는 변의 길이비가 일정한지를 보는 게 바로 그 닮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정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근데 가운데 떠 있는 이 녀석이 왜 4분의 1이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그럼 얘하고 닮은 비가 1대 2죠. 닮은 비가 1대 2라는 말은 넓이 비가 1대 4라는 거 아시겠죠? 왜냐면 이제 높이까지 포함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이제 1대 절반 대 1이어서 그 요 넓이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S라고 했을 때 여기가 4분의 1 S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비교했을 때도 얘가 4분의 1 S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볼 때도 4분의 1 S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체가 S죠. 따라서 남은 요 녀석도 4분의 1 S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어, 자, 여기서는 이 삼각형부터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 4분의 1등이 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자, 처음 삼각형의 넓이가 1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A1, B1, C1 그게 이제 이 문제에서 적어져. 그게 4분의 1 요거 되죠? 4분의 1, 4분의 1. 그래서 공비도 단수하고 초항도 단수네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해 보시고 자, 4번에서 할 얘기가 있는데 바로 정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야 될 기하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바로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입니다.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외우세요. 4 3a 제곱.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요. 정삼각형의 한 내각은 60이죠.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 그러면은 1대 루트 3대 2라는 비율을 갖게 되죠. 어. 그래서 그- 자, 한 변의 길이 a라고 하면은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가 2분의 a예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a입니다. 미비와 곱하기 높이 하시면은 4분의 루트 3 a가 나오게 되고 네,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걸 결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4등분해서 여긴 대놓고 4등분했대요. 그러니까 넓이가 4분의 1등 됐다라는 거야. 어. 자, 그림과 같이 색칠된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넓이가 4분의 3, 4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그 요게 이제 4분의 루트 3이죠. 첫 번째 게 이제 1인가 그랬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
알몸이 절반이니까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1인데요. 그, 그 1에 어, 네.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열해서 식을 써볼게요. 자, 4분의 루트 3 더하기 자, 보시면은 4분의 루트 3에 또 4분의 1배가 됐죠. 그래서 공비가 4분의 1이고 초항이 4분의 루트 3인 겁니다. 자, 그래서 1-r분의 초항을 해보시면 위아래 다 곱하시면 3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포커스 보시고 보기 너무 풀어볼게요. 네, 2번하고 3번 한번 좀 답을 내보세요. 그 뒤에 있는 예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 문제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항이 0.5 저거고 공비가 저거인 등비시설에 대해서 자, 순환수수는 0.5 이렇게 생겨갖고 뭔가 계산하거나 비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산하거나 비교할 때는 분수로 고쳐줘야 됩니다. 첫째 항이 몇이라는 거니? 5분의 5라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공비가 저 공비 저거 뭐예요? 순환, 9공분의 2, 45분의 1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거 혹시 순환수수 분수 고칠 줄 모르면은 이렇게 더 해봐야 돼요, 같이. 그래서 1-r분의 초항. 위아래다가 45 곱하시면은 여기 25고 여기 44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조금 어려운 발전 문제도 한번 볼게요. 분수로 고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뭔가 계산하고자 할 때. 너무 더럽다. 가져올 거야. 자, 다음의 값을 계산하여라. 음. 자,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순환소수에 대해서 무한등비급수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것을 이제 무한등비급수를 활용했는데 그냥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가장 좋은 방법은 기준을 알는 방법이에요. 저거를 굳이 막 공비가 100분의 1이다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 공감되시죠? 어. 이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고 A1이 9분의 1이죠. A1분의 1이 이제 9입니다. 되시겠죠? 자, 보실게요. 자, A1이 일단 9분의 1입니다. A2가 99분의 10이에요. 오케이? A3가 999분의 100이죠. 이렇게 가요. 그쵸? 자, 그러면요. n번째 항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분자를 따로 써볼까? 자, 분자는 3승일 때 100, 2승일 때 10. 분자는 표현해봐. 분모는 내가 해줄게. 분자는 어떻게 써요? 예, 좋습니다. 10의 n-승 맞아요. 자, 분모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분모는 이렇게 쓰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이건 9죠. 90 더하기 9예요. 900 더하기 90 더하기 9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공비가 10이고 초항이 9인 그런 녀석입니다. 자, 공비가 10이니까 10의 n승 빼기 1입니다. 그 다음에 초항이 9. 여기는 이제 r-1 9.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는 10의 n승에 빼기 1이고요. 10의 n-1승이고요. 이렇게. 되셨나요? 어. 자, 그러면은 그 an을 뒤집고 an 플러스 1을 뒤집으래. 자,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죠? 그거 뒤집으면 요거 10의 n승이 요걸로 가고요. 10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요렇게 해주시면은 그 10의 n승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거기서 이제 요거 뒤집었을 때 뒤집어서 빼주시면은 어떻게 되죠? 요거 뒤집으면은 자, 10에 10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 n-1승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거 두 개를 빼주는 거예요. 자, 이거 뒤에 걸 빼주면 10이 사라지고 10의 n-1승분의 1 빼기 10의 n승분의 1이죠. 이렇게 되셨나요? 이거 넣으면 등비급수잖아요. 10의 n-1승으로 묶어줍시다. 그러면 요거는 1, 요거는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9가 나오죠. 이렇게. 요게 이제 일반항입니다. 요거 시그마 씌우시면 되죠. 이거 뭐야? 1-r분의 초항 1 대입하면 1이죠. 됐죠? 네. 네. 그러면 요거 9분의 10이죠? 9분의 10에다가 10분의 9 곱하니까 답이 1입니다. 아시겠죠? 이 페이지 한번 해보시죠. 네, 점의 극한이라고 해서요. 어떤 일정한 규칙으로 움직이는 점이 어떤 점에 가까워지는지를 보고 있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자면 x좌표하고 y좌표를 따로 관찰하시면 됩니다. 저기 앞에를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1만큼 갔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길이가 빨간색 길이가 점점 이렇게 3분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좀씩 짧아지겠죠? 그럼 경로가 짧아지니까 어디 멈출 건데 그 멈추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나열을 해볼게. 기본적인 게 나열이에요. 자, 이게 3분의 2죠. 이게 3분의 2의 제곱이죠. 길이가. 그럼 잘 보세요. x좌표만 한번 관찰을 해볼게. x좌표만. x좌표가 어떻게 되나요? 자, 1만큼 오른쪽으로 가죠. 3분의 2의 제곱만큼 왼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3분의 2의 3승, 3분의 2의 4승만큼 또 오른쪽으로 가죠. 자, x좌표만 보시면 3분의 2의 4승만큼 x좌표만 보시면 이런 식의 규칙을 띄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 자,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싹 다 더한 그 결과가 바로 도착점의 x좌표인 거 아시겠나요? 0에서 플러스 1 갔다가 마이너스 2 갔다가 플러스 5 갔다가 마이너스 4 갔다가 그 싹 다 더하시면은 0의 최종 위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더한 거 계산해 주시면은 그 움직임의 그 총합은 1-9분의 4분의 1입니다. 9분의 5니까 5분의 9가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생초를 계속 하는데요. 그걸 다 더한 값이 결국에 5분의 9로 수렴하니까 0에서 5분의 9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똑같이 세로 한번 해볼게요. 세로. 자, 0,0이었어요. y가 0이었어요. 3분의 2만큼 증가해. 3분의 2만큼 증가해. 3분의 2의 제곱만큼, 3승만큼 감소해. 또 3분의 2의 5승만큼 증가해. 보이시나요?
1 마이너스 9분의 4분의 초항이 3분의 2다. 위에다 9를 곱하시면 여기 5분의 6.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아래로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반복해서 움직인 거를 싹 다 더한 게 5분의 6으로 수렴한대요. 처음 위치가 0이었죠. 그래서 5분의 6이 바로 극한값입니다. 5분의 6,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분의 9, 5분의 6 지점에서 제자리 뱅글뱅글이에요. 자, 근데 T에는 점을 좌표로 구하라. 네, 그러면 저게 5분의 9, 5분의 6. 좌표가 다르네요. 잠깐만요.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9 곱하면은 여기 6이고 13분의 6이죠? 그래서 13분의 9. 자, 좀 어려운 거. 이제 저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딱딱 꺾이는 감이 있었는데, 자, 요거는 삼각비를 이용하는 조금 더 어려운 142번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자, 대충 그림 보고 느낌은 오시죠? 요렇게 점점 짧아지는 거리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점의 x좌표만 생각하래. 그래서 x좌표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P들의 x좌표.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4만큼 움직여요. 4분의 3이니까 얘가 3이겠죠? 4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되셨나요? 얘는 4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죠? 자, 저 길이는 저렇게 가는데 내가 원하는 건 x좌표야. 자, 잘 보세요. x좌표가 플러스 4가 된 거 맞나요? 0에서? 자, 그 다음에 x좌표 보면 감소했죠? 근데 요거만큼 감소한 게 아니죠. 요건 요거니까. 자, 1대 루트 3대 2. 자, 요 녀석의 절반만큼이죠. 그래서 감소했어요. 요거의 절반만큼. 자, 이러면 숫자의 규칙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요 표현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4의 그 마이너스 4의 4분의 3. 자, 요 비율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곱해졌어? 코사인 60도.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뭐 2분의 1이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좀 특징을 잘 도드라지게 보이게 싶어서. 자, 그러면요. 그렇게 왼쪽 갔는데 왼쪽으로 또 한 번 가죠. 또 얼마만큼 가요? 마이너스 4의 4분의 3승에. 자, 요게 그 길인데 그거에 코사인 60만큼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2분의 1만큼이죠. 되셨나요? 이거 규칙이 어떻게 되니? 오른쪽으로 한 번 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번 가면 왼쪽으로.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 왼쪽으로는 다 2분의 1이 곱해져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한 관계가 절대 성립이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거는 쭉 나열해서 요렇게 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잠깐 보시면은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모아볼게요. 저기 4, 자, 4의 4분의 3, 4의 4분의 3의 제곱, 4의 4분의 3의 몇 승? 3승. 이해 되셨어요? 1승, 2승, 3승.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 거를 다 끼리끼리 모으면 어때요? 규칙성이 보이죠? 보이셨나요? 자, 그럼 공비가 얘네도 다 4분의 3의 3승인 거 이해 가시겠죠? 다 이렇게 어, 배열로 본 거니까. 자, 그럼 그럼 다 계산해 봅시다. 1-R. 4분의 3의 3승으로 R이 동일해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초항이 어떻게 되나요? 얘는 4고, 자, 얘는 요거 2분의 1이니까, 요거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자, 분모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분자를 이렇게 모아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 2분의 1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2고, 16분의 9니까 마이너스 8분의 9예요. 자,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 위아래다가 4의 3승을 곱해주시면 64를 곱하니까 64에서 27 빼면 무엇이죠? 37이죠? 자, 37분에 여기 64 곱하면 4 곱하기 64 여기 30인데요. 3 곱하기 32
어. 64 곱하면은 마이너스 8, 9, 72 이렇게 되셨나요? 어. 자, 그럼 요거 좀 묶어주면 좋겠죠. 어, 묶어주면은 8로 묶일 것 같은데요. 8로 묶이면은 8, 4, 32. 8로 묶이면 여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8, 9, 72.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죠? 그러면 21이죠? 8 곱하기 21, 37. 자, 그래서, 잠깐만요. 2가 더 곱해져 있는데? 아, 아닌데. 아, 됐죠? 2, 마이너스 2분의 3, 2, 16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9, 마이너스 3 곱하면 37, 64. 맞는데? 자, 8, 4, 3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0이라니까 11이죠? 그래서 88. 답이 좀 예쁘진 않지만 저렇게 나옵니다. 되셨죠? 자, 이게 바로 점의 극한이었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 이 볼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가, 그 4번까지가 좀 비슷하고, 5번부터가 이제 넓이의 합, 본격적인 프레탈 구조가 나오는데요. 자, 이 공튀기기 볼게요. 자, 이 공튀기기가 그겁니다. 농구공을 튀겨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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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해서 멈추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자,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뭐야, H인가? H의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H의 높이에서. 그러면은 튀어오르는 높이가 4분의 3 H만큼 떠오르죠. 여기 떠오르면은 또 그 같은 높이만큼 떨어지겠죠? 자, 떨어뜨려서 이만큼 튀어 올랐어. 그럼 다시 그만큼만큼 떨어지잖아.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움직인 거리, 이 길이를 싹 다 더하는 건데요. 특징이 처음에 떨어뜨릴 때를 제외하고 튀어 오르고 다시 떨어지니까 이 똑같은 녀석이 둘둘 또이또이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분의 3만큼 올라갔어요. 또 4분의 3 h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얼마만큼 또 오를까? 4분의 3의 제곱의 h만큼 또 오르게 돼요. 아, 공비가 4분의 3인 거 알겠는데 두 개씩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공의 높이를 8m에 떨어뜨리는데요. 8m. 그러면 처음에 떠오른 거 4분의 3 하면 이거 얼마겠어? 6이겠죠. 6. 그 다음에 또 4분의 3. 자,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이 6입니다. 근데 두 개씩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혼자 한 개짜리로 따로 노는 요게 8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요거 4분의 1이니까 4 곱하면은 8, 6에 48, 8 곱하면 8 더하면 56 이렇게 되겠죠. 자, 살짝 어려운 145번. 이번엔 진자 운동인데요. 진자. 자, 이건 참고 하나 알아둡시다. 우리 부채꼴 호도법에서요. 여기 앵글이 세타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요거 길이 호의 길이 l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틀렸어요. 그냥 r 세타요. 네. 자, 헷갈리잖아요. 호도법이 왜 발명이 됐을까요? 라디안 이런 거. 그냥 각도 도로 같이 쓰면 잘 쓰고 잘 먹고 잘 살면 될 텐데. 1라디안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아세요?
1라디안은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거든요. 이런 어떤 흉성이 있죠? 우리 원래 호의 길이 구하려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2파이 r 한 다음에 360도분의 중심각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가 1라디안이야. 아래다가 라디안을 바로 곱하면 바로 호의 길이가 나와요. 이렇게 엄청 실용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그 얘기 잠깐 좀 해보려 했었고요. 자, 이런 걸 이제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앵글이 처음에 셋하면 그 다음에 3분의 2 셋하고 그 다음 3분의 2에 3분의 2 셋하고 이런 식으로 각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멈추게 된대요. 추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합을 구하라. 추가 움직인 거리는 바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리죠. 그 호의 길이는 1m에다가 세타를 곱하시면 되겠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앵글을 다 세시면 됩니다. 처음에 저기서 시작했어요. 떨어뜨리면 세타만큼 가겠죠. 그러니까 그 농구공을 비유하자면 이 세타만큼 높이에 떨어지고 그 다음 튀어오르는 게 3분의 2세타인데 또 3분의 2세타만큼 이렇게 줄어들죠. 방금 공튀기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비가 3분의 2니까 어떻게 돼요? 1-r분의 초항이 처음에 세타였으니까 그 네, 3분의 2세타고 그게 몇 개 있어? 네, 2개 있습니다. 한 개 있는 세타도 경로니까 따로 더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어. 자, 근데 이 문제의 단서가 오니 그 어? 추가 정지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라는 거죠. 네, 계산해 주시면 이거 3분의 1이고 이거 2세타고 4세타고 5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 5세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니? 각도를 내가 계속 다 더한 거야. 뭐 각도가 세타가 됐다가 이게 3분의 2 세타. 자, 각도에다가 저 반지름인 1을 곱하면 이게 곧 호의 길이라고요. 이해되시겠어? 만약에 호의 길이가 여기가 3m였잖아. 그러니까 이 각도에다 이렇게 3을 곱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움직인 거리 합은 5세트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5세트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그냥 각도 그 자체를 세면 된다. 자, 그럼 풀어보시죠. 80페이지까지. 오늘 그 인트로 먼저 좀 할게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삼각비를 배울 때, 자, 잘 보세요. 중3 어게인.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여기 길이를 A, B, C라고 해볼게요. 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코사인 세타를 좀 모르시나요? 몇이에요, 그러면? 5분의 뭐예요? 자, 해보세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세 개의 삼각비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의 요거를 밑변이라고 하고요. 얘를 높이라고 하고 얘를 빗변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중에 사인 세타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빗변분의 높이예요. 그걸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게 빗변분의 높이라는 그 스토리 라인에 맞게 선을 그어보면 S자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사인 세타. 자, 이렇게 C자가 이렇게 그려지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코사인 세타가 몇이죠? 네, C분의 A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사인 세타는 몇이죠? C분의 B죠. 자, 이걸 내가 양변에다가 C를 한번 곱해볼게요. 자,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요거를 재해석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C라는 그 정거장에서
코사인 열차를 타면은 A에 도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C에서 코사인 열차를 타면 A에 도착한다. 스토리라인 이해되시겠어요? 자, 요것도 한번 공감해 볼게. 자, C 사인 세타는 B죠. 자, C에서 사인 세타 열차를 타면 B에 도착한다. 라인 딱딱 들어왔죠? 자,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 풀어보시죠.